이 문이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어렵죠. 그리고 부동산 감독원이 들어옵니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출 전문가, 부동산 대출 전문가 풀팽님 모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팽입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네. 그게 다 이제 세금 규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상 소비자들은 대출 걱정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출이 또 좀 세금이 일단 사야지 세금을 걱정하든지 말든지 집이 2채 이상 있어야지 걱정하든지 네. 말든지 할 텐데 네. 일단 사지도 않고 무슨 세금 걱정하냐 이건 극히 일부 얘기들인 것 같고 물론 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일 하는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네. 대출이고 특히 상공분들 이분들 첫지만은 할 텐데 네. 대출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안 돼서 공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급지부터 싼 거부터 살려고 네. 하신다는 것들 저도 공감했다는 말씀. 돈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제일 안 좋은 알겠습니다. 선택.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담 사례가 많으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극복시킨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거 오늘 공유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오늘 뻔한 얘기 안 할 겁니다. 뻔한 얘기 안 할 거고 방송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수 특강에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거나 또는 대출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실행을 해보신 분들이 이제 이거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고 나는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아 여기까지 내가 알면 입지를 높일 수 있구나 내 집 마련을 가장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이러한 꿀팁도 물론 있지만 이거 요즘에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요즘에 대출은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러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꿀팁들을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이 중심은 다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빈번한 질문 중에 개인정보를 좀 삭제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질문들을 다 이제 몇 개 뽑아봤어요. 전세 대출 가능한가요? 입니다. 네. 현재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2억 전세 대출 받고요. 전세 이제 비규제 지역입니다. 여기 살면서 전세 기간 동안 규제 지역 토지 예외 실거주 요건 없는 재개발 빌라 전세 안고 매수를 했을 때 이전에 받은 전세 대출은 상환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세 대출 받은 상태에서는 전세 기간 내에는 아예 1주택이 규제지역 재개발 빌라 토지 예외라고 말씀드렸고 실거주 요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중간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은행에 상담을 갔을 때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 기간 내에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었을 때 2억 이상 받았을 경우 전세 만료 시 갱신 시점에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환하고 재계약해야 한다고 하고 그냥 2억만 받았을 경우는 중간에 1주택이 되더라도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른 대출 상담사는 전세 대출을 받고 나서는 아예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1주택을 소유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는데 이거 혼돈이 와서 풀팽님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네. 이런 질문들. 예. 사실 이거는 제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대출 실행 상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접수 양식에 맞춘 것만 받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코칭 받으시고 하신 1대1 상담권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헷갈리실까 봐 들고 온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제는 2억 원까지 그것도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2억 원을 받되 DSR을 본다. 이 정도까지는 다 아세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모르면 대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1주택자가 전세 대출 DSR을 적용할 때 이때 그러면 내가 지방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2억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지방에 내가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고 1주택자 조건에서 받을 때 2억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댓글 남겨봐 주시겠어요? 네,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기존 전세 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 DSR을 보나요?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게 DSR을 보고 안 보고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1주택을 연끌을 하거나 요즘엔 사실 연끌 구조도 안 되지만 정말 이 DSR 범위 내에서 내가 최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거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했는데 이미 내가 기존에 받았던 DSR 꽉 차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는. 근데 내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계약 갱신을 하게 되면 대출 만기를 연장
연장하는 경우에는 1015 대책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DSR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로 보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장하는 경우에는 DSR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약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5% 내외로 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전세가 더 오를 것 같으니 지금은 그냥 증액을 하고 오히려 나중에 계약갱신하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증액이 돼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DSR을 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연장 시에 무조건 안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전세 대출에 관한 거다라는 거고, 아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전세 대출이 아직은 3억 원까지 해주는 데가 있는데요. 문제는 각 은행별 지점별로 이거를 그냥 2억 원으로 제한하는 곳이 있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3억 원. 그래서 요즘에는요, 되는 은행 찾아가서 받아야 하시고 되는 은행이 어딘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여러분, 내가 분명히 작년에는 11월, 12월 도저히 대출이 안 나와서 이제 연초가 되면 총량이 리셋되기 때문에 대출 잘 나올 거야라고 기대하셨던 분들 1월에 실망 많이 하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 총량 규제가 작년보다 더 심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출 상품이 제대로 안 나왔다. 그 말인즉슨 대출 금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상품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도 이제 마찬가지실 텐데 1월에 잔금권 같은 경우에는요, 95% 이상이 이금융권에서 실행이 된 주택담보대출. 왜냐하면 훨씬 그곳이 한도 면에서도 금리 면에서도 1금융권보다 유리했습니다. 즉 지금 이제 2월, 3월, 4월 제가 늘 말씀드리죠. 2, 3, 4월이 사실은 주담대 받는데 가장 최적의 시기입니다. 전략을 세우셔서 잔금을 4월 정도까지 치르시고 최대 5월을 넘기지 않으신다면 정말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문이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어렵죠. 네. 그리고 부동산 감독원이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원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응책이 되어 계신지, 네, 그리고 풀팽이 뭐 DSR 보지 않는 대출 저 잘 이용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6개월 이후에도 그럴까요, 여러분? 네, 대책이 다 마련되어 계신가요? 지금 회수 통보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인지는 뒤에 가서 또 제가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3%대 금리 특판 팔아갖고 지금 뭐 4배를 팔았다며 총량에. 왜냐하면 새마을금고가 작년까지 사업자 대출을 실행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열었거든요, 1월에. 그런데 이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새마을금고의 특성상 어차피 영업을 상반기에 하고 끝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남았어. 남은 지점으로 또 가고 하는 거죠. 이 특판 같은 경우에는 며칠 만에 다 소진돼요. 그러니까 네. 3%대 금리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며칠 만에 다 소진됩니다. 며칠도 야.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다 소진돼요. 굳이 1금융권 받을 필요 없잖아. 네. 그때까지 해주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주택자들 말고. 다주택자들은 대출 전략을 나와요? 세워야죠. 전세 대출 나옵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다주택자들이 어디로 가면 되죠? 이금융권 일부 지점에 가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질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네.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이 이재명 정권 들어오기 전에도 3억 원 이상의 투가 지역의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1금융권에서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미 받고 있는 거액 무주택 기준으로 받았다가 1주택자가 되면 하나은행처럼 2억 이상 받았을 경우 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환해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밑에 대출 상담사 말처럼 아예 안 된다라고 통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뭐 잘 모르거나 거짓말한 게 아니라 네. 자기들 입장에서 이게 자기 소속하는 아니면 자기가 취급하는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네. 지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잘 찾아가셔야 된다. 근데 기본적인 거는 전세자금 대출 제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투가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건 맞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은 해석에 따라서 각 지점별 은행별에서 다른 심사역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해야 되네요. 네. 공부합시다. 매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어려웠다. 네. 그다음에 요즘에 또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전세 퇴거 대출은 아직 1억까지만 받나요? 네. 라는 질문이네요. 네. 왜냐하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대표적인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일종이죠. 맞아요. 즉 내가 집 살 때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집이 됐으면서 보존 등기가 나고 3개월 뒤부터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대출, 자담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대출이 전세 반환대출, 전세 퇴거자금대출입니다. 네. 이게 생활안정자금대출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거의 1억 원까지만 나오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1억 이상 받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이금융권에 되는 방법을 찾아서 전략을 세워서 받아 가셨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금융권에도 1억 이상 해주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한번 요즘에 이러한 질문이 너무 많다. 네, 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보다 질문 길이가 길어졌어. 장난 아니죠. 한번 또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억 원 이상 대출도 가능한가요? 작년 하반기부터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난 3, 4개월 정도는 땡땡닷컴 수강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다른 분들 강의도 들어봤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하신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풀팽님과 땡땡님 강의가 제일 신뢰로웠고 명확했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일단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먼저 알아보고 하셔서 구입 가능 자금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에 맞춰 바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을 가져왔고요. 대출 관련 부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매일 회사 일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행에 알아보는 것은 아무래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달에 선생님 강의 다 듣고 나서 바로 메일로 도움 요청 드린 것입니다.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면 월드컵 아파트가 아닌 신길 뉴타운 신축 아파트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러한 질문을 제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접수 양식에 맞춘 실행 상담만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1대1 코칭이기 때문에 해드린 거예요. 오케이. 1대1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 6억 이상 대출 받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소득과 신용 점수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만들어 드려서 하게 해드렸습니다. 가능하단 말 결론이? 네. 어떻게 가능해? 그거는 왜냐면 지금 방송이 빠숑님 방송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이제 다 좋은 아파트, 월드컵 아파트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오시는지. 예, 왜냐면 네. 거기가 상암 DMC라 입지는 좋은데 네. 구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싸. 근데 이제 대출이 더 가능하면은 더 신축으로 하다못해 네. 준신축이라도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신길 루타운 너무 좋죠. 그쵸. 예, 그래서 예.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네. 대출 한 2, 3원만 더 나와도 맞아요. 이런 거잖아. 지금. 네네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소득이 엄청났습니다. 소득이 너무 좋고 신용 점수도 거의 1000점 가까이 되는데 월드컵 아파트로 머물게 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체급에. 그러니까 아마 지금 네. 현찰을 갖고 계신 건 없고 네. 뭐 대출 풀로 받았을 때 거기가 맥시멈 아파트였었나 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월드컵 아파트뿐만 아니라 가지고 오신 아파트들 자체가 다 어디서 그 컨설팅 받아오신 아파트들처럼,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였어요. 이거 하락장 때 팔 수 있는 아파트일까? 내가 원할 때 이거 바로바로 황금성 있는 아파트로 변모가 될까? 아니 물론 월드컵 아파트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좋은 아파트예요. 좋은 아파트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의 체급에 맞는 아파트나 내 집 마련 또는 갈아타기의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네. 소득은 충분한데 아직 네. 나이가 젊어서 네. 종잣돈이 없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난 원리금 감당할 수 있어. 네. 심지어 사채도 가능해.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현실적인 제한이 가능하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제안 드릴 뿐만 아니라 주의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분이 가지는 그런 주의점들은 제가 강의에서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 강의를 찾을 때 어떤 페이지를 떠올리시나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너무 많은 강의 정보. 진짜 투자 강의 홈페이지는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입지, 주식, 세금, 대출, 청약 등 투자와 재테크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강의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선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